옆집에 물을 쓰지 말아달라고 몇 번이나 신신당부했던 그날, 잘려진 오수관에서 익숙한 소리와 함께 우리 주택에서 사용하는 배관은 두 가지 큰 갈래가 있습니다. 생활 오염수가 나가는 하수관과 변기물이 내려가는 오수관이죠. 그럼 각각 어떤 규격의 배관을 사용할까요? 가장 헷갈리는 배관의 규격부터 살펴보시죠. 35mm, 50mm, 65mm, 75mm, 100mm. 주택에 사용되는 배수관들의 대표적인 사이즈들입니다. 생각보다 다양하죠? 이 파이프들은 각각 사용처가 다릅니다. 35mm는 세면대에, 50mm는 샤워실과 세탁기에, 65mm와 75mm는 여러 개의 하수관이 합쳐지는 합류 구간에, 100mm는 변기 오수관에 사용되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크기 외에도 VG1과 VG2 이렇게 두 가지의 규격이 있습니다. VG1 파이프는 압력을 견뎌야 하는 고압 환경에 사용되는 두껍고 강력한 파이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주택의 하수와 오수관은 그다지 압력이 발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VG2 파이프를 사용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파이프들 간의 연결 부속들은 온라인에서 편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파이프의 판매 길이는 4m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 택배로는 배송이 어렵습니다. 온라인으로 구입하려고 하면 1에서 2m 단위로 절단해서 배송해 주신다고 하더군요. 저는 더 길게 사용할 일이 많아서 4m짜리를 직접 구입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집 가까운 곳에 건재상이 있어서 직접 어깨에 메고 운반했습니다. 파이프의 연결 부품들은 건재상보다 온라인이 조금 더 종류가 다양했고 배송비를 포함하더라도 더 저렴해서 온라인으로 대부분 구입했습니다. 배관 작업을 하려면 이 집의 배관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어디서 출발해서 무엇들과 이어져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말이죠. 이 오래된 단독주택은 흔히들 그렇듯 설계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할 때 바닥의 슬래브가 모두 드러날 때까지 바닥을 파서 정리했죠. 그렇게 수도와 배관의 구조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의 배관 구조는 옆집과 커플처럼 서로의 배관을 교환하며 쓰는 신기한 형태였습니다. 이곳 202호에서 출발한 배관이 201호를 거쳐 다시 202호로 돌아와서 1층으로 내려가는 구조였어요. 기존은 변기의 오수관이 서로 마주보듯 T자 부속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배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수 흐름을 원활하도록 개선해야 했고, 하수관들은 새로운 설계에 맞게 구조가 모두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부품들을 구입하고 대충 가조립을 해본 다음 멀티커터를 이용해서 오수관을 잘라냈습니다. 옆집에 물을 쓰지 말아달라고 몇 번이나 신신당부했던 그날, 잘려진 오수관에서 익숙한 소리와 함께 옆집 변기 물이 시원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오물을 뒤집어 쓴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폭발해버렸습니다. 옆집으로 달려가 거칠게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미안함과 창피함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여성분의 모습을 보며 다시 돌아온 현장. 화가 가라앉은 자리에 찾아온 건 지독한 참담함이었습니다. 결국 혼자 멍하니 앉아서 프로젝트의 미래 전략을 설계하며 베테랑 개발자로 인정받던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싶어서 헛웃음도 나고 심한 현타가 오더라고요. 단단하다고 믿었던 자존감은 형편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물을 닦아내고 엉망이 된 현장을 정리하며 끊임없이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타는 왔지만 어쨌든 잘라낸 오수관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빠르게 이어줘야 했습니다. 저는 DRF 부속이라는 걸 준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본드 없이 레고처럼 끼워 맞추는 배관 부속입니다. 전용 렌치로 캡을 조이면 관이 연결되고 풀면 관이 풀려서 유지 보수가 편리해 보였어요. 이렇게 편리한 걸 왜 사람들이 잘 안 쓰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다지 힘들이지 않고 배관을 연결하고는 내심 뿌듯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하지만 결론을 먼저 말하면 이건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배관은 물이 적절한 기울기로 자연스럽게 누수 없이 흐르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DRF로 쉽게 오수관을 조립한 다음 날 아침, 현장 문을 열자마자 저를 반기는 건 쿰쿰한 악취와 연결 부속 아래에 맺힌 물방울이었습니다. DRF에서 물이 새어나온 겁니다. 별수 없이 또다시 옆집에 물 사용을 하지 말아달라 부탁한 뒤 배관을 열어보니 DRF 안쪽에 밀봉 역할을 하는 고무링이 삐져나와 씹혀있더군요. 모든 DRF의 고무링들을 전수조사한 뒤 다시 꼼꼼히 조립을 해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고 생각했고 목공을 다시 진행하고 있었죠. 하지만 며칠 동안 살펴본 배관은 미세하긴 했지만 또다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감정이 요동치더군요. 솔직히 리모델링을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을 정도로 절망감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경미한 누수라도 냄새와 습기라는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해결해내야만 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관련 내용들을 공부하다 보니 DRF의 고질적 문제를 알 수 있었습니다. DRF의 경우 밀봉을 야는 고무실이 전적으로 담당하는데 설치 시에 평활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밀봉력이 감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설치를 꼼꼼하게 잘 해두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수압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거나 고무실 자체가 경화되어 밀봉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윗집의 배관이 내 집의 천장으로 지나가는 일반적인 아파트의 경우 DRF 노후화로 인한 누수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더군요. 수직으로 이동하는 관인 경우 그나마 충격을 직접 받지 않아 문제가 생길 일이 적지만 물이 느리게 흘러가 하중이 걸리는 수평관이나 각도를 꺾어주는 엘보의 경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사람들이 DRF를 자주 쓰지 않는 이유가 뭔지 궁금했는데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죠. 결국 일반적인 본드 접착식 연결 부품들을 다시 주문하였습니다. 기존 배관의 뿌리 부분이 짧아서 더 이상 배관을 자르지 못하고 재사용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연결 부속의 입구 쪽을 조심히 잘라내고 열풍기나 드라이기를 통해 열을 충분히 준 다음 롱노우즈나 펜치 등을 이용해 틈을 벌려 뜯어내면 부속을 깔끔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관이 찌그러지면 누수가 생길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조심하세요. PVC 본드를 이용해 파이프와 연결 부속을 결합할 때는 부속의 안쪽 구멍과 파이프의 외부면 양쪽의 본드를 충분히 발라준 뒤 흔들면서 결합시키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빨리 굳습니다. 거의 30초면 움직이기가 힘들어지는데요. 처음 사용할 때 본드가 너무 빨리 굳어서 원하는 각도를 맞추기가 어려워서 당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두 가조립을 꼼꼼히 해본 뒤에 각도가 정확히 맞도록 펜으로 마킹을 해두고 조립을 했습니다. 배관의 기울기를 맞추는 부분이 처음에는 조금 헷갈렸는데요. 복잡하게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 약식으로 말씀드리면 수평대를 기준으로 좌우의 끝선의 공기가 맞닿게 되면 적절한 기울기가 됩니다. 결국 일단 오수관만 연결해 두었고 며칠 동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누수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악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배관의 벽 주변에서 물기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레탄 폼을 채워넣은 벽 아래쪽의 슬래브가 물에 젖어 있는 상황. 허겁지겁 휴지를 들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모든 배관의 누수를 검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배관에는 어떤 누수도 없었습니다. 범인을 찾기 위해 벽 안을 꽉 채우고 있던 우레탄 폼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경화된 우레탄 폼은 제거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모두 파냈을 때 낡고 잊힌 배관 몇 개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예전에 잘라두고 더 이상 쓰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난방용 엑셀 파이프, 그리고 보일러 온수 파이프. 그중 엑셀 파이프 하나에서 물이 몇 초에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보일러의 코드는 빠져 있었고 동작하지 않은 지 한참이 지났지만 배관 속에 남아있던 물은 중력의 법칙을 아주 성실하게 따르고 있었던 거죠. 이 작은 물방울들이 우레탄 폼 속에 갇혀 썩지도 못하고 고여있다가 결국 우리 집 바닥은 물론 옆집 바닥 속 흙들까지 야금야금 적시고 있었습니다. 일단 파이프 끝단에 방수용 붓질 테이프를 꽁꽁 감아 응급처치를 한 뒤 보일러실로 달려가 해당 라인을 완전히 분해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 있던 오래 묵혀있던 물들이 뿜어져 나오더군요. 해치웠나?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도 젖어있는 슬래브 바닥. 농담이 아니라 정말 공사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이 집의 문제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물이 흘러나올 곳이 없었거든요. 의심이 가는 건 옆집이었습니다. 화장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구멍 안쪽을 통해 본 옆집의 슬래브 위쪽에 덮어져 있는 흙이 젖어 있었거든요. 양해를 구하고 옆집의 욕실을 점검해봤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벽 타일이 누가 뜯어내고 새로 시공한 듯 조각조각 이어붙인 느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살펴본 샤워 수전. 겉으로 보기엔 그럴싸한 샤워 수전과 타일로 마감되어 있었지만 수전의 아래쪽 구멍을 잠깐 보니 헉! 타일이 모두 뜯겨나간 채로 수전이 연결되어 있더군요. 서둘러 뜯어봤습니다. 세상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전 배관이 지나는 구조체가 방수 처리 하나 없이 그대로 빵 뚫려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물은 이미 줄줄 흘러내려 벽면을 적시고 있었죠. 그동안 이 집은 타일 방수가 완전히 무너진 채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즉시 얼기설기 붙어있는 실리콘과 백시멘트를 말끔히 정리하고 면 전체를 깔끔하게 부틸 테이프를 활용해 모든 면을 확실하게 밀봉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물이 셀 틈이 없는 완벽한 차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야 너무 고통스러웠던 누수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옆집 또한 집 전체를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생겼습니다. 물이 가득 찬 생수병을 거꾸로 탁 뒤집으면 꿀럭꿀럭하는 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물이 빠지죠. 주택의 배수관도 똑같습니다. 배수관 설계의 핵심은 관 내부의 70에서 80%만 물로 채우고 나머지 20에서 30%는 공기층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를 계획 배수량이라고 합니다. 세탁기 물이 쏟아지거나 변기 물이 내려갈 때 배관 상황에 따라 관 내부가 100% 물로 꽉 차버리는 진공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마치 주사기에 피스톤을 당기는 것처럼 강력한 진공음압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관이 연결되어 있는 세면대나 싱크대, 샤워 유가의 트랩의 냄새 방지용으로 고여있는 봉수가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봉수가 깨진 곳에서 하수구 냄새가 올라와 불쾌한 냄새가 집 안으로 유입됩니다. 물이 꿀럭거리는 소리가 집에 크게 들리기도 하고 최악의 상황에는 더 이상 물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거품이나 물이 역류해버리기도 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통기관입니다. 통기관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약 2배 이상의 배수 효율 차이가 납니다. 통기관이 없는 경우 50mm 파이프는 초당 0.4리터를 처리하지만 통기관이 있다면 초당 1.2리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통기관을 만드는 건 2가지의 대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건물의 지붕 같은 외부로 관을 연장해서 냄새 없이 진공 압력 해소를 해주는 것. 두 번째로 PVC 파이프 시작점 가장 높은 곳에 AAB라고 불리는 공기 흡입구를 만들어주는 것. 이 집의 경우 2층에서 출발한 하수와 오수관이 집 외부를 지나서 1층으로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통기관을 열어두었고 AAB는 하수관의 시작점인 싱크대 옆에 추가해 주었습니다. 통기관이 생겼으니 2층뿐만 아니라 1층도 배수 능력이 더 좋아졌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타일이나 마감보다 진짜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하는 배관과 방수, 그리고 기초 설계입니다. 사실 이 바닥은 덮어버리면 저 이외에는 누구도 모를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느끼는 편안함은 보이지 않는 기본이 얼마나 정확하게, 조용히 작동하느냐에서 옵니다. 저는 이런 기본이 지켜지는 원칙은 꼭 지키고자 합니다. 설치된 배관을 4번이나 뜯고 다시 설치하는 우여곡절 끝에 모든 배관을 연결했고 문제가 되던 각종 실내 누수 문제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솔직히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누수라는 것에 대해 트라우마가 생길 법한 지독한 작업이었어요. 배관 공사를 셀프로 진행하실 때 진짜 조심하실 부분은 PVC 본드가 마르면서 발생하는 증기를 흡입하면 메스꺼움, 두통, 현기증, 중추신경계 억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환기가 충분히 되는 환경에서 작업하세요. 그리고 본드가 피부에 묻거나 혹시라도 눈에 들어가면 실명 등의 큰 신체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위험하니 진짜 주의하셔야 합니다. 솔직히 이때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주는 이름표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고 내 손에 쥔 기술로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직접 모든 리모델링 과정을 경험해보는 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1억 이상의 큰 연봉과 좋은 대우를 받으며 다니던 회사를 박차고 나온 뒤에 주변을 돌아보니 4명의 가족들을 지키는 방패였던 통장의 숫자는 야속하게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은 밤마다 어깨를 짓눌러 왔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이 자꾸만 새어나와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는 이 길이 생각보다 숨이 차고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이 족쇄처럼 발목을 잡았습니다. 내가 진짜 이 미래를 원했던 건지 아니면 단순히 다가올 미래가 두려워서 IT 현장에서 도망쳐온 것은 아니었는지 스스로에 대한 확신도 흐려졌습니다. 가장으로서 더 이상 예전만큼의 안정을 주지 못한다는 미안함과 불안감은 나도 모르게 가족들과의 대화를 날카로운 날붙이처럼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40춘기가 왔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움츠려 있을 수는 없습니다. 퇴사하기 전에 용기를 두 주먹에 품고 결국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더 힘내서 미래를 그려보려 합니다.
저와 같이 40춘기를 겪으며 방황하시는 세상의 많은 40대 분들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배관 설비 공사 비용은 제 인건비를 제외하고 순수 자재비 총 37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편은 화장실의 추가 골조 공사가 진행됩니다.